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시험 기간을 잘 보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강좌는 시험을 보지 않았죠. 대신 매주 그 이해도를 측정하는 과제를 내왔었죠. 그래서 8주차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오늘은 9주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학기의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1부, 2부로 나눈다면 학기 말로 가는 이제 2부에 해당하는 첫 주가 됩니다. 그래서 9주부터 14주까지는 그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철학의 향기라는 그 교재를 여러분한테 하나는 제시했고 또 하나는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교재를 자료실에 올렸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온 그 철학의 향기라는 교재로 치면은 여러분이 그 철학의 향기라는 그 1편 중에서도 1장만을 다룬다고 그랬죠. 일부만을 다룬다고 그랬죠. 일부의 그 이제 2장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도덕이라는 그 일부의 2장 인간과 도덕에 관한 내용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기가 아니라 이 학기 후반에는 이제 기말까지는 이런 인간과 도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주로 혈학의 향기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교재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가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하고 이제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그 교재에서는 이제 그 철학상담의 방법까지를 지난 주를 통해서 쭉 다루었고 오늘부터 이제 에서는 이제 철학의 향철학 상담의 그 역사라고 하는 챕터 3장이 되겠나요? 네, 그래서 그 철학 상담의 역사 부분을 쭉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고대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중세 아구스티누스, 근대에는 데카르트 칸트, 현대에 이제 많은 좀 철학상담가들이 나옵니다만은 뭐 키르케고르, 하이데거, 프랑클 등등 쭉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그 아까 말한 철학의 향기라는 교재에서 인간과 도덕이라는 챕터를 이제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왜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사회에서도 도덕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도덕에 관한 우리가 성찰이 왜 중요한가 또 도덕적인 삶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철학상담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고 또 철학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철학상담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학기 전반을 통해서 중간 기간까지를 쭉 다뤄왔는데 이걸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철학상담의 역사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대 플라톤과 중세 아구스티누스로 대변되는 이런 고중세 철학상담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철학자들을 좀 다루려고 하고 사상을. 그래서 오늘은 철학상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수 계획서에 보면 이제 이 센과 치로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죠, 이번 주가.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앞에서 말한 인간에 있어서 도덕적인 삶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우리가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도 사실은 오늘날 자본주의 기술사회 속에서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성의 문제를 고찰한 그런 그 영화라고도 볼 수 있고 만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산업사회 속에서 또 자본주의 기술산업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진지한 질문이 담긴 만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그 초반에 그죠? 그 주인공의 부모가 돼지로 변화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돼지로 변한 그 인간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가면. 그래서 그 만화 영화 내용에서 나오는 이제 이름을 상실한 사람들, 또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인물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가면이라든가 또 이름을 상실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만화 영화를 좀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는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자, 곧 이어서 그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다시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중간 시험 기간이 끝났고 8주차로서 지금 이제 1학기 중간이 넘어서 중반 이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미리 예고했던 교재를 가지고 보자면 우리가 철학의 향기와 역사 이야기 중에서 이제 일부를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했는데 자료실에 거기에 보면 인간과 철학이라는 일부 안에서 1장에 해당하는 게 기술과 철학이었고 그 주제들을 쭉 다뤄왔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학기 후반부에서 2장 인간과 도덕이라는 철학의 향기 여러분이 그 자료실에 보면은 그 올려놓은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2장 인간과 도덕에 관한 것들을 쭉 이제 후반부에 기말 시험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교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현대사회와 철학 상담이라는 또 교재상에서는 이제 철학 상담의 방법까지를 다뤘고 이제 후반에는 철학 상담의 역사 그래서 고대 그리고 이제 근대 그리고 현대로 이어지는 이런 철학 상담의 역사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 근대에는 데카르트와 칸트 그리고 낭만주의 쉘링 그리고 현대에는 이제 뭐 프로이드 키르케골 뭐 하이데거 등등 그래서 프랑클까지 다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교재를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자료실에 현대사회와 철학상담 3장이 되어 있죠. 3부 또는 3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철학상담의 역사니까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왜 인간은 도덕적 가치를 외면하고 살 수 없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아까 말한 철학의 향기 일부 2장 인간과 도덕에 관한 그 앞에 부분 도입 부분을 오늘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그 선과 악 또 정의와 불의와 같은 이런 도덕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삶의 이정표로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자, 우리가 미리 예전 시간에 이제 그런 예를 든 게 있었어요. 그 오른쪽 그 상단의 그림을 보면 레밍 떼들이 지금 절벽에서 좀 뛰어내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화이트 와일더니스라는 그 유튜브에 그 흑백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그랬죠. 디즈니가 만든. 그래서 그 먹이를 쫓아서 달려가는 그 레밍, 선두로 달리는 레밍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레밍떼들이 북극해 연안의 그 절벽 끝까지 도달해서는 결국은 한 마리씩 다 그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허무한 이런 집단 자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참 그 느낌을 받는데,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전에 한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한국인들의 그 레밍떼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한국인의 삶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입시, 취업, 승진과 같은 어떤 개인의 이익 그리고 집단의 성과, 이익을 위해서는 무한 경쟁을 해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 사실 현대인들의 특징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저마다 정보와 돈 그리고 이런 권력이나 지위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레밍떼들하고 뭐가 다른가? 그 레밍떼도 먹이를 얻기 위해서 선두로 달려가는 그 레밍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뒤쫓아서 빨리 쫓아가서 결국은 험한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레밍떼의 삶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의 삶도 같은 어떤 동질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익이나 성과와 같은 그 공통된 그 현실적인 가치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불의한 것은 무엇이며 양심적이고 또 올바른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눈앞에 먹이를 쫓아가는 내명대와도 같은 삶과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현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모습 있죠. 여기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사람의 삶을 우리가 운전에 비유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성찰을 해보자, 사고실험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빨리빨리 가는 스포츠카와 같은 이제 좋은 차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아주 화려한 뭐 롤스로이스, 뭐 벤베, 무슨 뭐 벤츠 이런 유명한 브랜드의 차를 또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속도나 어떤 외관적인 모습이나 어떤 그 차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무엇이고 현재 이 차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라는 이런 자리매김하는 위치를,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 운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가 어딘가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죠, 자동차에는.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더라도 제대로 운전을 해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데로나 갈팡질팡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떤 이정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추구하는 목표의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하고도 관계될 것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제 비리나 부정이나 불의,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이런 비리의 모습들, 뭐 정치가들도, 경제인들도, 또 권력자들과 또 지식인들도, 또 뭐 여타 사업하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공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우리가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조차도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착복을 하고 경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복지 단체를 운영하는, 자, 이런 또 착취를 하고, 자, 장애인들을,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우리 사회의 비리나 부정이나 불의, 그리고 또 어떤 상대방을 억압하는, 약자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또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정보를 독점하면서, 자,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비리를 보면서,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고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되새겨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사고 실험의 예를, 우리가 오른쪽 그림 맨 밑에 보면 이제 큰 유리병이 있죠. 저것이 아주 큰 유리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리병이 큰 것이 있고, 내 앞에 또 큰 돌이 있고, 큰 돌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고 몇 개. 그 다음에 작은, 그보다는 작지만 중간 정도 크기의 자갈들이 있고, 그리고 그보다도 아주 작은 조약돌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자잘한 모래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큰 돌, 중간 돌, 조약돌, 그리고 모래들을 이 병 안에 다 채우기 위해서는, 이게 아주 큰 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무엇을 이 병 안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작은 모래알을 먼저 넣었다가는 큰 돌들을 넣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리병 채우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사실 또 소중히 우리가 여기야 할 것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영이나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봤을 때는 물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장 성과를 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실행에 옮겨야 된다 해서 이제 큰 돌부터 넣는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삶의 경영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철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성찰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기 전에 또 그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의 영순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돈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1순위에 어떤 것을 놓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영순인데, 이 유리병 채우기 실험에서 우리가 영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것일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 그것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돈, 명예, 권력, 지위, 또 취직, 또 여러 가지 이런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영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기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단 몇 초도 살 수 없죠.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음식을 먹지 않고도 한 몇 주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한다면, 공기가 없다면 단 몇 초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도 같은 것이고, 그런 공기와도 같은 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인간이 외면할 수 없는 도덕적인 가치와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맨 밑에 보면 도덕, 또는 영어로 virtue라고 하죠. 우리가 한자어로는 길도자에다가 큰 덕 이렇게 해가지고 도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런 말들의 어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 시간에 우리가 철학과 인간의 어원을 여러분이 조사해 보라고 했죠. 자, 오늘의 숙제는 도덕과 벌추라는 이 동양말과 한자말의 또 영어의 서양말의 어원을 한번 여러분이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들자면, 덕이라는 말은 구수록변에 우리가 왕이란 임금 왕자처럼 보이는 이 왼쪽에 붙은 글씨의 모양이 사실은 구수록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덕이란 말은 큰 덕자는 두인변에 열십자에 또 그 밑에 눈목자가 뒤집어진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한일자 밑에 마음심자 해가지고 덕이란 말을 쓰죠. 제가 아까 이성이란 말의 이자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덕이라는 모습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말의 덕은 두인변이니까 두 사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더라도, 즉 여기서 열십자에 눈목자가 뒤집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10명 이상의 이런 많은 사람들의 눈이 쳐다보더라도 한 일자의 마음심자라고 그랬죠.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이제 큰 덕이다, 인간이 갖춰야 할 큰 덕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어떤 해석을 하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덕이라는 말의 어원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의 virtue의 어원은 아마도 라틴어 비르투스, 그리고 비스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비르투스라는 말이 법이란 뜻도 되지만 질서, 법, 질서와 같은, 또한 비스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힘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우리가 로마는 법이 가장 중요시됐던, 그죠? 또 군사력과 법이 가장 중요시됐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큰 힘을 가졌던 이유는, 그래서 그들이 virtue라는 말도 비르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비르투스, 곧
또 법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법 질서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삶의 어떤 이치나 원리나 질서와 같은 것들, 인간 삶의 도리와도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 삶을 이끌어가는 법,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벌추의 어원이 되는 것이라면 결국 도덕이란 말 또는 벌추란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큰 원리 또는 가장 큰 질서, 가장 큰 이치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쳐다보더라도 보든 안 보든 10사람의 눈이 쳐다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결같은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동양말에서는 이제 덕이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해설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내향적인 내면의 인간의 덕목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서양말의 virtue라는 말이 이제 힘에서 왔다면 어떤 외향적인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고 외적으로 사람들을 사회를 규율해 나가고 질서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힘이 되는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어떤 성격의 차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향성과 이제 외향성이라는 어떤 성격의 차이를 또 보여주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이고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을 우리가 도덕, 벌추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여기까지 우리가 첫 장에 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와 관련된 것이 이제 도덕적인 가치일 수도 있겠다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하기 전에 간단한 넌센스 퀴즈를 내면 가장 빠른 새는 뭘까요? 옛날에는 눈 깜짝할 새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날은 세 글자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새일까요? 네, 어느 새입니다. 자, 어느 새, 학기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학기 말을 향해 가는 구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자, 문은 문인데 닫을 수 없는 문은 뭘까요? 자, 이것은 소문입니다. 자, 묵은 묵인데 먹을 수 없는 묵은 뭘까요? 자, 이것은 침묵이죠. 자, 학생, 우등생, 자, 모범생. 오늘날 입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취업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힘든 시대에 학생은 우리가 보통 학대받는 인생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학생을. 우등생은 정말 그 성적 경쟁이 치열하고 장학금을 타기 위한 이런 경쟁을 하는 이런 학생들 속에 보면은 우겨서 등수를 올리는 학생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등생이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모범생은 자, 모든 것이 평범한 인생을 모범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우등생인 학생도 사실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가.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울은 뭘까요? 속담에 가장 좋은 거울은 자신의 인생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인데 그것은 친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 자세가 그의 친구를 통해서 묻어나 보인다는 거죠. 비춰져 보인다는 거죠. 자, 가장 먼 여행은 뭘까요? 자, 이 여행은 뭐 우주 여행이 아닙니다. 안드로메다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먼 여행은 인생에서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보자면 뭐 계몽주의자가 낭만주의자가 되는 이 인생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또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이 철학적으로는 또 가장 힘든, 가장 먼 여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칸트 같은 철학자에 의하면 이제 이론 이성보다는 순수 실천 이성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